신인간혁명 27권 이케다 다이사쿠 구도 시니치는 베스카이의 홋카이도 연수도량에서 스가야마에게 물었다. 지역이 넓어 활동하기 힘들겠군요. 주행거리는 계산하지 않았지만 심하게 타다 보니 오토바이가 6대, 차가 5대 망가졌습니다. 베스카이의 간부는 모두 그 정도는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멤버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영하 20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가 쳐서 토간 안에서 하룻밤을 보낸 사람도 있고 부원의 집을 찾아갔다가 눈보라 때문에 사흘이나 집에 가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베스카이에서 활동하려면 대자연과 맞서 싸워야 했다. 저는 인간 혁명의 노래 중에서 눈보라의 가슴 펴고 자, 나가자라는 구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스가야마가 이렇게 말하며 웃음 지었다. 그야말로 가사 그대로의 실천이군요. 그러고 나서 신이치가 동행한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가 광선유포를 추진하고 학회를 떠받쳐 놨는가?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스가야마 씨와 같은 다기지고 한결같으며 순수한 무명무관의 왕자들이고 서민의 여왕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시달려도 어떤 사람은 병들어 괴로워도 냉엄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분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통곡하면서 어번전을 끌어안고 나와 함께 광선유포를 위해 일어섰습니다. 스스로 숙명의 눈보라에 엄연히 도전하면서 벗을 격려하고 홍교를 거듭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광선유포의 주역입니다. 말법에 출연한 지용 보살입니다. 학회의 최고 보배입니다. 신이치는 6월 14일 저녁 홋카이도 연수도량 개원 5주년을 기념하는 근행회에 참석했다. 개회에 앞서 건물 밖에서 참석자를 맞이하면서 네무로 지역과 아케시 지역에서 온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장수를 기원하겠습니다. 어깨를 끌어안고 악수 나눴다. 그리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지금밖에 없다는 필사적인 심정으로 신이치는 모두를 계속해서 격려했다. 근행회가 시작되고 신이치가 이렇게 외쳤다. 한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히 하면서 육성하려는 자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만 자신의 신심 공덕을 무량하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자행화타에 걸친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 행동을 용감하게 일으킨 여러분에게 니치렌 대성인의 위대한 정신이 맥동한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근행회가 끝난 뒤 신이치는 미네코와 함께 시베스초를 방문했다. 학회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역의 공로자와 간담하기 위해서였다. 건강이 좋지 않아 고민하는 지부장에게는 건강관리의 기본을 말하고 신심의 올바른 자세에 관해 정성스럽게 말했다. 먼저 제목을 끝까지 불러야 합니다. 광선유포라는 가장 숭고한 대목적을 마음에 안고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달리기 위해 건강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생명력이 용연하는 법입니다. 학교의 모든 역직은 광선유포를 추진하기 위한 중책입니다. 그런 역직을 완수하기란 힘든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굳이 노고를 짊어지는 속에 더욱 큰 공덕이 있고 숙명 전환도 있습니다. 역직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복으로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사명의 대도라고 받아들여 용기 있게 정열을 불태우며 활동해야 합니다. 신이치는 진지했다. 거센 바람 속에 홀로 일어서서 묘법에 깃발을 내걸고 열심히 투쟁하는 동지들이었다. 신이치는 한순간에 생명을 모두 쏟는다는 심정으로 지도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제고와 격투하는 대블록장도 있었다. 한 해 전에 미국과 소련이 어업 전관 수역을 200캐리로 정해 시행하자 그가 경영하는 수산물 가공 공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경영이 부진해져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접고 산나물을 뜯어
소금에 절인 식료품 등을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6자녀 중에 두 아들은 소카대학교에 다니고 막내딸은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는 막내도 앞으로 소카의 학사에서 공부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악물고 분투했다. 신이치는 대블럭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 아드님을 소카대학교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부모의 진심은 반드시 자녀에게 통합니다. 모두 훌륭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고생한 집안에서 위대한 민중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아드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목을 보내면 생명은 서로 연결됩니다. 또 장사는 궁리하고 연구하면서 착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용과 신뢰를 착실하게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가혹한 상황에서 신심에 열심히 힘쓰며 승리의 실증을 쟁취했다. 지금까지 그러한 도전을 차곡차곡 쌓아 난공불락의 커다란 창가성을 구축했다. 신이치는 어떻게든 이 가족을 응원하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18리터 양철통에 담긴 산나물 절임을 20개 구입했다. 제품을 만들 때 조금씩 보내주시면 됩니다. 급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신심의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일어선다면 시베스에 온 의미가 있다. 신이치는 진검 승부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격려하러 다녔다. 학회원이 운영하는 찻집에도 발걸음을 옮겨 대화를 나눴다. 신이치의 등골에 오한이 엄습했다. 몸이 떨렸다. 이날 연수도량에 돌아와 체온을 재니 38.5도였다. 베스카이에서 머문 지 사흘째인 15일 신이치의 열이 어느 정도 내렸다. 이날은 오후 1시 전부터 구시로권과 도토권의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홋카이도 간부회가 열렸다. 간부회에서는 최근에 제작된 지부장, 지부 부임부장 배치 수여식이 있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여되는 이 배치는 지부제를 발족하면서 제작하기로 발표한 것으로 벚꽃 잎속에 8엽의 연꽃이 상징되어 있었다. 전국의 지부장과 지부 부임부장이 몹시 기다리던 배치였다. 신이치는 동쪽 땅끝에서 풍설 속에서도 구도의 불꽃을 불태우며 투쟁하는 늠름한 리더들에게 이 배지를 먼저 수여하면 어떤가라고 순회 간부에게 제안했고 그렇게 결정되었다. 수여식 때 신이치가 대표의 양쪽 깃에 직접 배지를 달아주었다. 커다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신이치는 이 극한의 지방에서 묘법을 부르고 넓히고 열심히 격려하러 뛰어다니는 동지들의 모습에서 지용보살의 출현을 실감했다. 그 눈동자에서 탁세를 비추는 존귀한 부처의 자광을 보는 듯했다. 신이치는 베스카이 방문 첫날 사랑하는 벗에게 만감을 담아 시를 증정했다. 베스카이의 천지를 달리는 벗 있노라. 행복의 바람을 함께 보내자. 신이치는 간부의 인사 말에서 우리들이 거주하는 산곡 광야 개개 상적광의 보처이니라 어서 734쪽라는 어서를 배독하고 이렇게 외쳤다. 어느 곳이든 우리가 어본존을 수지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활약하는 곳이 즉 상적광의 보처이고 불국토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떻든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인간 혁명, 숙명 전환의 장소이고 불도 수행의 도량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행복의 실증을 나타내는 무대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있는 장소에서 승리해 주십시오. 신뢰의 거목으로 성장해 주십시오. 그래야 대불법의 정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부에 이어 홋카이도 연수도량 광장에서 요원, 불타는 벌판, 우호의 모임이 열렸다. 하늘은 맑고 산뜻한 녹음의 광채가 눈에 스며들었다. 합창과 용장한 가라테 연기, 민속 무용, 그리고 북연주가 있었고 야외에서 차를 마시는 모임을 갖는 등 즐거운 한때가 되었다. 신이치는 줄곧 멤버들 속으로 들어가 대화를 거듭했다. 부인부의 합창단 이름을 지어 달라는 요청에 백야 합창단이라고 명명했다.
게다가 모두가 기뻐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며 직접 피아노를 연주했다. 또 참석자가 구시로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자 운전사의 노고를 위로하고 야외에서 차를 마시는 모임에 초대했다. 신이치는 많은 참석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악수도 하며 사진도 함께 찍었다.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 발심의 원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분투했다. 그리고 미네코와 함께 버스를 배웅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반드시 베스카이에 다시 오겠습니다. 참석자는 선생님, 선생님 하고 제각기 외치며 팔이 떨어질 정도로 손을 흔들었다. 신이치도 마지막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손을 흔들었다. 이날 저녁 신이치는 CBS 초에 학회원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지역의 멤버와 간담했다. 그때 한 장년이 간절히 말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뵐 수 있었지만 아직 선생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부디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을 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 바람이기도 합니다. 내일 사포로로 돌아가니 출발하기 전에 근행회를 열기로 합시다. 정오에 연수도량에 올 수 있는 분은 모두 불러 주십시오. 메스카이지도 마지막 날인 16일 점심 전에는 파란 하늘이 펼쳐졌다. 기온도 22도가 넘었다. 홋카이도 연수 도량에는 지난 저녁에 개최가 결정된 근행회에 참석하려고 베스카이와 나카시베스, 시베스 그리고 라오스의 벗이 기뻐하며 모여들었다. 시네치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역직이 없어 간부회 등에 참석한 적이 없는 장년이나 청년, 평소에는 집을 지키는 연배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어머니, 어느 얼굴이나 웃음이 빛났다. 그 중에는 입회하지 않은 우인의 모습도 있었다. 당초 연수도량에서 열기로 예정된 주요 행사는 하루 전에 모두 끝났기 때문에 스태프는 극히 일부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최고 간부가 인원 체크와 실내 안내를 담당하게 되었다. 시니치가 이렇게 말했다. 자, 합장하는 마음으로 불자인 여러분을 맞이합시다. 그것은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윽고 근행회가 시작되었다. 근행과 간부 인사 등이 있고 나서 신이치가 말했다. 연배자에게는 장수와 후회 없는 충실한 인생을 이라고 염원하고 젊은 부인부에게는 미래의 보배인 자녀를 인내 강하게 훌륭하게 키우기 바란다고 소망했다. 청년부에게는 날마다 조금이라도 어서를 읽는 습관을 들이고 강한 신심과 구도심으로 지역의 훌륭한 리더로라고 지도하고 장년부에게는 지역 사회의 기둥이라는 자각을 잊지 말고 어번종과 함께 꿋꿋이 살아 신앙과 생활력, 강한 생명력으로 가족을 지키기 바란다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연수도량을 지키고 진력해 주고 있음에 깊이 감사하고 한층 함께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재회하자고 약속했다. 신이치는 인사한 뒤에도 참석자 속으로 들어가 말을 건네며 격려했다. 연일 지도와 격려로 신이치의 몸은 매우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 피로를 날려버릴 만큼 활력이 넘쳤다. 타인을 열심히 격려하는 이타의 실천으로 자신의 혼이 고무되고 용기와 환희가 솟아오른다. 홋카이도와 인연이 있는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이기는 법은 남을 돕는 일에 있다. 근행회를 마친 신이치는 곧바로 차를 타고 홋카이도 연수도량을 출발했다. 삿포로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140km 거리의 구시로 공항을 향해 달렸다. 해안가 국도로 나가자 북방 사도 중 하나인 구나시리 섬이 보였다. 오키나와 본섬보다 큰 섬으로 시베스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다. 신이치는 그 섬을 바라보면서 소련과 일본의 평화 조약 체결과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사람의 민간인으로서 힘쓰자고 결의하며 마음속으로 창제했다.
해안가를 따라 북상하던 차는 시베스초에서 왼쪽으로 돌아 국도 272호선으로 들어섰다. 길 양쪽으로는 광활한 목초지대가 이어졌다. 차는 완만한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녹색 대지를 가로지르는 국도를 빠른 속도로 달렸다. 구시로로 가려면 나카시 베스초를 빠져나와 다시 베스카이초로 들어가야 한다. 시니치 일행은 오는 길에 들른 니시슌 베스의 개인회관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다. 인근에 사는 회원들이 모인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차가 니시슌 베스에 인접한 가미슌 베스에 들어섰을 때 동승한 다하라 가오루가 이렇게 말했다. 이 국도 변에 잡화점과 드라이브인, 차를 탄 채로 들어가는 식당과 상점을 운영하는 다니사와 노릭 타카시라는 장년부원과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잡화점 2층을 회업 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아키 씨는 70대 후반이지만 매우 건강하고 드라이브인을 도맡아 꾸려가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성실하게 지역 광포를 개척해온 구도심 강한 분입니다. 지아키 씨는 야마모토 선생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기원하셨다고 합니다. 신이치의 가슴은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고마운 일입니다. 인사를 드리러 갑시다. 송구스럽군요. 성실은 즉 행동으로 나타난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벗을 격려한다. 시네치의 그런 한결같은 삶의 자세가 창가의 유대를 만들어냈다.